신한금융투자의 안지원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의 환한 얼굴을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재밌는 거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오늘 어떤 점 눈여겨보셨나요? 오늘 시장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시장은 일단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시장도 한 1% 가까이 빠졌는데요. 네. 미시간대에서 7월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 80.8이 나왔고요. 예상치는 또 86.3이었거든요. 이걸 한참 하회하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마이너스 1%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다 또 하나 덧붙인 게 10년물 국채금리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또 지금 이 순간까지 또 계속 빠지고 있어서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1.25% 네. 아래로까지 빠졌습니다. 네. 네, 한국 금리도 마찬가지로 빠졌고요. 그래서 금융주도 같이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1152원까지 올랐어요. 네. 네, 외국인들이 많이 나가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좀 특징은 코스피 지수는 1% 빠졌는데 코스닥은 0.2% 빠졌거든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비중 중에 코스닥 투자를 늘린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게 좀 코스닥 시장의 방어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리고, 미국 시장 선물 시장도 꽤 많이 빠지고 있네요. 아, 네. 오늘은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네, 기술주들이 전주말 많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조금 덜 빠지는데 다우나 S&P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우리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저번 주에 좀 딱딱한 주제를 한 것 같아서 좀 편하고 우리한테 좀 친숙한 하지만 좀 투자하고 연결성이 좀 높은 그런 주제를 좀 뽑아왔는데요. 라면 가격을 오뚜기가 12%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좀 특이했거든요.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건데 먼저 퀴즈를 제가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팩트풀니스라는 한스 로슬링의 책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퀴즈를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전 세계의 1세 아동 중에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오답을 지금 작성하시고 계실 텐데 댓글로 한번 예, 올려봐 주시죠. 생각하시는 답변을 한번 적어주시고요. 네, 1번 20%, 2번 50%, 3번 80%. 1세 아동 중에서 어떤 질병이든지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은 얼마일까입니다. 네. 정답은 1번, 3번 많이 쓰고 계세요. 지금? 1번, 3번이 네. 맞으시네요. 네, 네, 네. 1번 답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아, 네. 사실 요 다음 나오는 요 그래프가 오답률을 나타낸 표거든요. 특히나 제일 첫 번째는 85%는 전 세계 10대 투자은행 중에 한 곳에 있는 간부들한테 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오답률도 아니고 20%라고 정반대의 답변을 한 비율이 85%나 됩니다. 다른 집단들을 봐도 굉장히 매우 틀린 답이라고 하는 게 20%거든요. 20%를 꼽은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저기 보시면 보통 사람은 아니고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네. 정말 그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세계 경제 포럼 클리턴 학술 회의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 대답했는데 틀린 답을 훨씬 더 많이 얘기했다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슈를 처음 접했을 때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이런 주제를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가보셨나요? 거기 갔다 온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 가서 미키마우스 봤니? 라고 하면 50% 이상이 봤어, 같이 사진도 찍었어 라고 답변을 한답니다. 아, 네. 근데 미키마우스는 디즈니 캐릭터라서 그렇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없거든요. 네.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뚜기의 라면 가격 인상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 네. 네, 일단 지난주에 7월 15일 목요일 날 오뚜기가 12%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인상 이후에 지금 3거래일 정도가 지났는데 오뚜기는 가격이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네. 근데 농심이 한 8% 상승을 했고 삼양식품이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합산 순매수 금액은 3일 동안 오뚜기보다 농심을 더 샀어요. 네. 왜 가격을 올린 오뚜기보다 그 경쟁사들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도 안 한 경쟁사들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 외국인과 기관은 더 많이 샀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 이 표를 보시면은 라면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업체별로.
농심과 오뚜기는 시가총액이 둘 다 2조 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네. 근데 라면 매출액은 농심이 4배나 큰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죠. 네, 당연히 이 매출 비중이 크면은 실제 라면 가격을 인상했을 때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네. 네, 다음 표를 보시면은 NH증권에서 추정한 데이터인데요. 오뚜기가 라면 가격 12%나 인상을 했을 때 영업이익은 약 9% 정도 상승 효과가 있고요. 반면에 농심을 보면은 5%만 올렸는데도 영업이익은 19%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삼양라면은 5% 인상의 효과는 영업이익 4%인데요. 삼양라면은 조금 삼양식품은 조금 특이했던 게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수출용 라면 가격까지 올린다면은 요 수치도 한 16%까지 올라갈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한번 진라면 라면 뒷봉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뚜기 진라면을 보면은 유통회사와 제조회사가 다릅니다. 제조회사는 이제 오뚜기 라면이라는 회사이고요. 네. 유통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상장사 오뚜기입니다. 오뚜기하고 오뚜기 라면하고 다른 회사라는 거죠. 네, 다릅니다. 예, 오뚜기 라면의 공시를 보면요. 대주주는 오뚜기 35%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회사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주주가 24.7%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뚜기 라면한테 오뚜기가 라면을 사와서 적정한 마진을 붙여서 판매만 하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오뚜기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보면은 재고 매입이 5,67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뚜기가 자회사인 오뚜기 라면한테 사온 거죠. 그리고 마진을 붙여서 판매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라면 가격 인상 효과는 사실 오뚜기 라면한테 있고 오뚜기는 그 지분율 35%만 지분법 손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너무나 한 10년 넘게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실제 오뚜기 실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던 거죠. 네, 오뚜기도 사실 라면 제조 능력이 충분한 회사거든요. 근데 왜 굳이 자회사를 둬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냐에 대해서 비판이 원래 많았었거든요. 예전부터. 네. 연결법인도 아니고 지분법 손익에 들어오는 회사네요. 맞습니다. 네. 보통 지분율이 한 50% 이상 돼야지 연결로 잡는데 요거는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기업 손익으로만 잡히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시장에서 요걸 아는 구조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은 좀 많았는데 네. 요거를 인식해서인지 대주주한테 오뚜기라면 지분을 오뚜기가 조금씩 사오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산 상당 부분은 그렇죠. 저기 네. 만든 기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약간의 제 뇌피셜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라면 가격을 그 농심과 삼양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인상을. 네. 워낙 그 뭐랄까 메이저고 본 사람이 많고 보는 눈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인상을 지금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인데 네. 그렇죠. 어떻게 오뚜기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편의점 가격을 보면은 신라면이 830원입니다.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삼양라면이 810원인데 진라면은 기존에 720원이었거든요. 네. 확실히 쌌습니다. 네. 근데 가격을 인상하고 12% 올리지만 실제 편의점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900원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네. 합니다. 신라면 가격을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한 편의점에서만큼은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만큼은 신라면보다 비싸지고요. 농심은 그냥 가격을 안 올리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가격을 인상하면은 아까 NH 추정치에서 나왔듯이 5%만 올려도 영업이익이 19%나 증가를 할 거고 네. 만약에 오뚜기의 상승률만큼 12%나 올린다면 훨씬 더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겠죠. 반면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반사수에는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점 때문에 아마 농심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못 이기는 척하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한 1, 2개월 지나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다면 레버리지가 훨씬 더 높지 않느냐. 한번 5%에서 10%만 올려주면 수익은 훨씬 크니까 거기에 대한 베팅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것 바로 같습니다. 따라서 올리기보다는 약간 마켓 쉐어를 좀 더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높인 다음에 서서히 올리는 것도 그렇죠. 네, 상당히 좋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라면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라면 가격 뭐 몇십 원, 몇백 원 차이 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편차가 네. 큽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전략이 좀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해. 저기 그 식당 가서 1,000원은 그냥 자 1,000원 더 주고 먹자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라면은 100원 차이로 네. 판단이 바뀌어요. 네. 네, 아무래도 편의점이나 또 그 라면을 또 많이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경제성을 가격을 중요하게 보시는 구매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판매로 쓰시는 분들은 더 영향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그쪽 판매 비중이 좀 크거든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대량 구매하는 비중이 큰데 이분들은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더 가격 탄력성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은 뭐 한두 개 먹는 게 아니고 100개, 200개 먹는 분들이라면 네. 사실은 100원 차이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이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라면 매출 비중이 오뚜기는 굉장히 낮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회사를 통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의 35% 정도만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라면이 큰 품목이라서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는 가격이 역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가 더 실적 측면에서 더 뭐라고 할까요? 효용이 더 네.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처음에 봤을 때 이 한스 로슬링의 책에서처럼 처음 봤을 때는 라면 가격을 올렸다라는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오뚜기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깊게 찾아보면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딱 알려진 것들에서 직관적으로 투자해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한 단계 더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진짜 수혜를 받는 데가 어디고 아닌지를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업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 들어오는 정보를 한 번 2차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어떻게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바박 굴러가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다트 전자공시를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느낀 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제 친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주식을 종목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실제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네. 요즘 다 거의 대부분 그러겠죠? 네,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예전부터 컴퓨터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다트 전자공시 찾아보고 엑셀로 한번 계산도 한번 해보고 뭐 정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서 무조건 컴퓨터로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사실 이런 뭐 매수 매도하는 건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긴 하지만 이 정보의 수집 단계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을 텐데 이 다트나 이제 실제 엑셀을 통한 분석도 분명히 따라줘야 되고 그러려면 컴퓨터로 분석을 좀 하시는 게 더 투자 성과에는 좋을 것 같다. 뭐 제가 다트 홍보요원은 아닌데 최근에 다트가 또 네. 개편을 해서 네. 재무제표를 되게 쉽게 각 회사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또 개편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놀랬던 게 항목별 비교도 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몇 개 회사의 특정 비용을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게도 너무 또 좋네요. 개편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다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첫 페이지에 개편 사이트 뉴 다트로 가는 링크가 또 있어요. 근데 아직은 시범 운영인 것 같긴 한데 네. 투자자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뭐 애널리스트들이 유료로 데이터 구독하는 거 못지않게 네. 개인들도 접근이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DART dart.fss.or.kr입니다. 네. 네, 거기 가시면 아마 세계적으로도 봐도 이렇게 그 투자자들에게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감히 장담을 드리면 홈페이지 한번 보고 와서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제품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다트를 피시고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쭉쭉 다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능력과 결과치가 정말 배 이상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감히 또 말씀드리면 이 다트의 그 사업의 내용과 재무제표 간단한 거라도 보는 거를 습관화들이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은 굉장한 투자의 강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버핏도 와서 깜짝 놀랐죠. 이런 시스템이 세상에 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투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100명 중에 10명이 안 할 거예요. 거의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펴보시면 여러분 10명 안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 무조건 투자해서 좋은 결과 얻는다. 대부분 사실은 유튜브는 조금 수동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다 보면 다 이렇게 되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많이 보시면 진짜 이건 검증 자기의 능력이 잘 확실하게 증가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트 어플이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에. 다트 어플에서 관심 종목 10개를 내가 알림을 등록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많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2010년 초반부터 활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실적이 나오면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제가 거의 제일 빠르게 알아차릴 정도로 그 효능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뭐 실적이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 제가 제일 먼저 보고 빨리 팔고 그리고 한 2, 3분 있다가 주가가 확 무너지고 이런 경험을 좀 했거든요. 그 정도로 다트 그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도 좋지만 네, 그것도 해놓으시면은 아주 좋은 투자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거 폰으로도 돼 있는데 폰으로 돼 있는 거 아는데요. 그게 이제 사업의 내용 같은 거는 쪽수로 하면 한 45페이지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보려고 모니터를 엄청나게 큰 거 씁니다. 사실은 이거 보려고 모니터를 큰 거 써요. 저 모니터 큰 거 쓰는 건 아시죠? 거의 TV 아마 정도 수준이죠. 저 증권계에서 제가 모니터 제일 큰 거 쓸 겁니다. 네. 네, 저 40인치 쓰거든요. 네. 오,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2대. 네. 오. 이거 보려고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도 사실 그 주니어 애널리스트나 애널리스트의 보조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RA 어시스턴트들한테 처음에 공부할 때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봐라. 그렇지. 여러 번 봐라. 그래서 어떤 내용을 찾으려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매 분기 그리고 연도별로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면 문구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FOMC에서 무슨 문구 하나 바뀌는 게 중요하듯이 사실 애널리스트도 이 보고서 잘 보면 네. 이 다트에서 거의 다 많은 걸 찾아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업 탐방도 가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죠. 개인들께서도 투자를 열심히 하시고 중요한 종목이라면 반드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지난주에 약간 놀랄만한 경험을 했는데 네. 다트를 제가 좀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다트가 서버가 끊기더라고요. 제 컴퓨터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IT 부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금감원에서 제 IP가 너무 다트 트래픽이 높아서 제 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도 이렇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제가 그 트래픽을 제가 다 막 뭐 적절히 뭐 다트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활용을 해도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설마 것 그럴 리 같습니다. 없죠. 지금 금감원은 우리 연합인포맥스에 상 주셔야 됩니다. 진짜 네. 이렇게 또 열심히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했죠. 홍보대사도 이런 홍보대사가 없네요. 근데 어쨌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홍보를 많이 해드렸다. 그러게요. 네, 금감원. 그 다트 어플 알림 설정 하시면서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저희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 또 오늘 준비하신 게 또 있으시죠? 네, 이번 주 중요한 증시 일정 한번 언급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목요일, 금요일 이제 계속 쏟아질 예정이고요. 7월 21일에는 한국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CPI만 주목하지 말고 우리 한국 CPI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 예상. 5월달에 6.4%였고 6월달에 얼만큼 나오는지 보자는 거죠. 네, 5월달 수치까지만 해도 7개월 연속 올랐고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거든요. 한국은행 이제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아마 6월에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 발표도 있습니다. 6월 수출은 40%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요. 수출 역사상 상반기 최고 실적 기록했거든요. 게다가 15개 품목 중에 14개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7월 수출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22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6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지금 한 0.9%이고요. 전월 5월달 수치는 1.3%입니다.
그리고 22회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아마 기준금리는 0%로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달 팬데믹 대응을 위한 채권 매입 규모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라서 22회 완화 기조가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7월 23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7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 PMI 발표가 있는데요. 전월 제조업 PMI는 62.1이었고요. 이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생산이나 이제 신규 수주가 높아졌어도 이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기업 심리 부담이 좀 컸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마켓 스포츠는 아마 약보합이 예상이 된다는 게 주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PMI는 지난번에 64.6이었고요. 뭐 6월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가 64.2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구인난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이 서비스 PMI 지수를 기록을 아마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월 수치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죠. 2분기 실적이 무려 69%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컨센이 형성되어 있고 실제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피크아웃 아니냐, 이 우려가 지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조금 흔들리고 빠지는 것은 자 이제 나올 게 다 나왔다, 앞으로는 떨어진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목요일쯤에 오늘도 하나 발표를 하고요. 그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되고 목요일 날에도 기존 주택 판매 등 주택 관련 지표들 발표가 되는데 이게 너무 과열 정도 수준으로 좋아요. 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되면 분명히 MBS부터 먼저 빼지 않겠느냐. 사실은 MBS 뺀다고 해서 충격은 없을 것도 같은데 일단 뺀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가 네.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이번 주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 그런 분위기가 같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디플레에 대한 의식이 점차 올라오고 채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만약에 오늘 나온 주택 관련 지표들이 또 너무 세게 나왔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MBS부터 뭐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미국 연결하면 우리 특파원님하고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안 팀장님 준비해주신 방금 나간 일부 자료는요, 저희 유튜브 채널 아래쪽에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맨 아래에 인포맥스 라이브 자료실 있습니다. 거기 게시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 못 보시는 분들은 연합 인포맥스 홈페이지에도 우측에 이렇게 링크가 저희 게시판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안지원 PB팀장님과 일부 함께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